저는 BBC 기후재난 전문 기자 루시 맥스웰입니다. 요즘 런던은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되었어요. 연일 45도를 넘나드는 폭염에 지하철 레일이 휘어지고 공항 활주로가 녹아내렸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열사병 환자들로 포화 상태죠. 파리도 마찬가지, 베를린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럽 전체가 거대한 용광로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그 폭염 속에서 벌어진 오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런던 BBC 본사 지하 방송실에서 라이브 리포트를 준비하고 있었죠. 밖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체감온도 47도, 런던 시내 곳곳에서 구급차 사이렌이 울려댔어요. 지하철은 운행 중단, 병원 응급실은 열사병 환자들로 넘쳐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현재 런던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스튜디오 안은 그나마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밖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아스팔트가 녹아내리고 사람들은 그늘 하나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그런데 편집실에서 한 통의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것이었어요. 화면 속 한국 사람들은 반팔 차림으로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분수에서 뛰어놀고 카페 테라스에서는 사람들이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이건 조작이야. 처음 든 생각이었습니다. 같은 지구 위에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런던이 용광로가 된 바로 그 순간에 서울은 마치 봄날처럼 평온했습니다. 동료들도 고개를 저었어요. 루시, 이거 진짜 오늘 촬영한 거야? 하지만 메타데이터를 확인해 보니 모든 게 실시간이었습니다. 온도계도 나와 있었죠. 서울 기온 35도 하지만 사람들은 전혀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활기차 보였습니다. 그 순간 기자로서의 본능이 꿈틀댔습니다. 20년간 기후재난을 취재하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전 세계가 폭염으로 신음하는데 유독 한국만 멀쩡하다니.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해.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편집장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서울로 출장 보내주세요. 이 상황 반드시 취재해야 합니다. 편집장은 난색을 표했어요. 루시, 지금 런던도 난리인데 무슨 서울이야? 여기 상황부터 정리하자고. 아니에요. 저는 단호했습니다. 전 세계가 무너지는데 한국만 멀쩡하다면 그게 바로 뉴스 아닌가요?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해요. 결국 편집장이 허락했습니다. 24시간 뒤 저는 히드로 공항에 서 있었죠. 대한항공 항공편을 예약했어요. 런던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본 풍경은 참담했습니다. 택시 운전사도 이런 더위는 처음이라고 말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한국에는 특별한 뭔가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았던 건가요? 하지만 영상 속 서울 사람들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폭염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12시간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정말 다른 세상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인천공항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런던에서 느꼈던 그 숨막히는 열기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감쌌죠. 에어컨이 이렇게 강할 리가 없는데.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공항 로비에 들어서자 온도계가 보였어요. 18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밖은 35도인데 말이에요. 이건 단순한 에어컨 수준이 아니었죠. 마치 거대한 냉장고 안에 들어온 기분이었습니다. 이거 정상인가요? 저는 한국인 승무원에게 물었어요. 그분은 당연하다는 듯이 답했습니다. 여름이니까 당연히 시원하게 해놓죠. 불편하시면 조절해 드릴까요? 불편하다고요? 런던에서 온 저에게는 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공항 철도에 올라탔는데 여기도 똑같았습니다. 20도 안팎의 쾌적한 온도가 유지되고 있었죠. 기차 안에서 다른 승객들을 관찰했습니다. 모두 반팔 차림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춥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오늘 날씨 좋네요. 한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35도가 좋은 날씨라니. 서울역에 도착해서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하철 승강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원한 바람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런던 지하철은 여름이면 사우나가 되는데 여기는 완전히 달랐죠.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영국이요? 거기 많이 덥다고 하던데.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한국이 더 남쪽인데 오히려 영국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안 더워요? 저는 물었어요. 기사님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에어컨 있으니까 괜찮죠. 요즘 어디나 다 틀어놓잖아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공항, 기차, 택시 모든 공간이 체계적으로 냉방되고 있었습니다. 개별적인 선택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시스템이었죠. 호텔로 가는 길에 창밖을 봤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도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늘에서 편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런던이었다면 모두 쓰러져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단순히 에어컨을 많이 틀어놓은 게 아니었어요. 모든 공간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실내에서 실내로 이동하면서 더위를 전혀 느끼지 않을 수 있었죠. 카페 앞을 지나가는데 야외 테라스가 있었습니다. 35도 날씨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미스트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대형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었고 바닥에서는 시원한 바람이 올라오고 있었죠. 우연이 아니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설계되어 있어. 호텔에 도착했을 때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로비는 말할 것도 없고 엘리베이터 안까지 완벽하게 냉방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복도까지 시원했습니다. 런던 호텔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체크인하면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전력 요금이 엄청 비싸지 않나요? 직원은 의외의 답을 했어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어서 괜찮아요. 시민들이 더위 때문에 고생하면 안 되니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국가 정책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본격적인 취재를 위해 광화문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호텔에서 나오는 순간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역시 밖은 덥구나. 하지만 몇 걸음 걸으니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에서 물이 솟아올랐어요. 바닥 분수였습니다. 아이들이 그 안에서 뛰어놀고 있었죠. 부모들은 근처 그늘에서 여유롭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런던이었다면 이런 여유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길을 걷다 보니 곳곳에서 미스트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도 지하철 입구에서도 심지어 횡단보도 대기 공간에서도 말이에요. 마치 도시 전체가 거대한 냉방 시스템처럼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지? 저는 감탄했어요. 그때 도로에서 특이한 차량을 봤습니다. 물을 뿌리는 차량이었어요. 단순히 청소하는 게 아니라 아스팔트를 식히기 위해서였죠. 기사님이 손을 흔들며 지나갔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도착했을 때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곳곳에 차양막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아래에서 미스트가 나오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늘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었습니다. 35도 날씨에 이런 여유가 가능하다니. 무더위 쉼터라는 안내판이 보였어요. 화살표를 따라가니 근처 건물 1층에 쉼터가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20도 안팎의 쾌적한 온도였어요. 의자와 테이블, 정수기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여기 누구나 들어올 수 있나요? 저는 관리인에게 물었어요. 네, 더우시면 언제든지 오세요. 24시간 운영합니다. 믿기 어려웠어요. 무료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냉방 공간이었습니다. 쉼터에서 나와 다시 광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아이들이 분수에서 뛰어놀고 어른들은 그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노인분들도 벤치에 앉아 여유롭게 쉬고 있었습니다. 런던이었다면 모두 실내로 피했을 텐데 말이에요. 그때 한 아주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외국인이시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영국에서 왔습니다. 저는 답했어요. 아주머니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 거기 엄청 덥다고 하던데. 괜찮으세요? 오히려 영국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더 남쪽인데 말이에요. 여기는 안 더워요? 저는 물었어요. 에어컨 있으니까 괜찮죠. 요즘 어디나 다 시원하게 해놓잖아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이게 당연한 일상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폭염 속에서도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던 거죠. 근처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직원에게 물었어요. 야외 테라스도 시원한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미스트하고 선풍기 틀어놓은 거예요. 손님들이 더우면 안 되니까요. 야외 테라스에 앉아보니 정말 시원했습니다. 35도 날씨에 야외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제 모습이 믿기지 않았어요. 런던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핸드폰으로 BBC 동료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서울 야외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있어. 35도인데 시원해. 답장이 왔어요. 장난하지 마라. 사진 보내봐.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온도계와 함께 말이에요. 동료들이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었어요. 이게 진짜야? 합성하냐? 같은 지구가 맞는 걸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도쿄, 런던, 파리는 폭염에 쓰러지고 있는데 서울은 마치 다른 행성 같았어요.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더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죠. 그때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이 완전히 틀렸던 걸까요? 광화문에서 본 충격적인 장면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국자를 만나야 했습니다. 서울시청으로 향했어요. 약속을 잡지 못했지만 기자증을 보여주며 간단한 인터뷰를 요청했죠. BBC에서 오셨다고요? 홍보 담당관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폭염 관련 취재시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30분 뒤 정책 담당관이 나타났습니다. 김민수입니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궁금한 것들 답해드릴게요. 먼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왜 서울은 다른 도시들과 이렇게 다른 건가요? 런던은 지금 완전히 마비 상태인데 여기는 멀쩡하잖아요. 김민수 담당관이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1994년을 기억하시나요? 서울에 기록적인 폭염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냉방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권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생존권이요? 저는 놀라며 되물었어요. 영국에서는 에어컨이 여전히 사치품 취급을 받고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김민수 담당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이후로 서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시 전체를 냉방 중심으로 재설계했죠.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현재 서울시 무더위 쉼터만 1,200개가 넘어요. 모든 구청, 주민센터, 도서관, 복지관이 24시간 개방됩니다.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전력 요금은 어떻게 감당하나요? 저는 핵심을 물었어요. 정부가 지원하는 건가요? 냉방비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김민수 담당관이 답했어요. 저소득층에게는 전액 지원하고 일반 가정에도 누진제를 완화해 줍니다. 특히 폭염 기간에는 전기료 할인 혜택도 있어요. 믿기 어려웠습니다. 냉방을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에어컨을 사치품으로 보는데 여기는 정반대네요. 에어컨은 사치가 아니라 사회 안전망입니다. 김민수 담당관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시민들이 더위 때문에 고생하거나 생명을 잃어서는 안 되니까요. 도심 곳곳에 미스트 시설도 많이 봤는데요. 저는 물었어요. 그것도 정책의 일환인가요? 물론입니다. 김민수 담당관이 자부심을 드러냈어요. 버스 정류장, 지하철 입구, 공원, 광장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는 모두 냉방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올해만 500억 원을 투입했어요. 500억 원이라니.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시민들 반응은 어떤가요? 전기료 부담 때문에 불만은 없나요? 오히려 고맙다고 하세요. 김민수 담당관이 웃으며 답했어요. 예전에는 여름만 되면 열사병으로 응급실 가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거의 없어졌어요. 그 순간 제가 받은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런던에서는 폭염으로 병원이 넘쳐나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예방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도로에 물을 뿌리는 차량도 봤는데 그것도 정책인가요? 도로 살수차 운영도 확대했습니다. 김민수 담당관이 설명했어요.
아스팔트 온도를 낮춰서 도심 열섬 현상을 줄이는 거죠. 하루에 3번씩 주요 도로를 돌아다녀요. 야외 테라스에서도 시원하게 앉아 있을 수 있던데요. 저는 어제 경험을 떠올렸어요. 상가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김민수 담당관이 말했어요. 야외 냉방 시설 설치하면 전기료 지원해드리고 세금 혜택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려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본격적으로는 2000년대 초반부터입니다. 김민수 담당관이 답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정착한 건 최근 10년 사이예요.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서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게 됐죠. 인터뷰를 마치고 서울시청을 나오면서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철학의 문제였습니다. 서울시청에서 나온 후 다시 광화문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리포트를 촬영하기 위해서였어요. 카메라맨과 함께 적당한 장소를 찾고 있었죠. 분수대 앞이 배경으로 좋을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찍으면 좋겠네요. 저는 카메라맨에게 말했어요. 서울 시민들이 여유롭게 더위를 피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카메라 세팅을 마치고 리포트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서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35도지만 시민들은 전혀 괴로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남성이 급히 저에게 다가왔어요. 중동 지역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잠시만요. 저는 촬영을 중단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당신이 루시 맥스웰 기자 맞죠? 그가 유창한 영어로 물었어요. BBC 기자 맞나요? 맞습니다. 저는 놀라며 답했어요. 어떻게 아시죠? 제 이름은 압둘라 알샤리프입니다. 그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외교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명함을 받아보니 정말 사우디 외교부 소속이었습니다. 부국장급 직책이었어요. 여기서 뵙게 되다니 놀랍네요. 어떤 일로 서울에 오신 건가요? 당신 때문입니다. 압둘라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어제 BBC 뉴스에서 나온 한국 영상을 봤습니다. 믿기 어려웠어요. 아, 그 영상 말씀이시군요. 저는 이해했어요. 그런데 왜 직접 오신 건가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압둘라가 답했어요. 정말 같은 지구에서 이런 일이 가능한지 말이에요. 지금 리야드는 체감온도 51도입니다. 국가 기능이 마비 상태예요. 그제야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제가 보낸 영상이 사우디에서 화제가 되었던 거예요. 직접 와보시니 어떤가요? 충격적입니다. 압둘라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공항에서부터 완전히 달랐어요. 모든 공간이 시원하더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 취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답했어요. 서울시에서 냉방을 생존권으로 보고 있더군요. 생존권이요? 압둘라가 놀라며 되물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구현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때 압둘라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시겠어요? 서류를 받아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우디 서울시 냉방기술 협력 양해각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사우디-서울시 냉방기술 협력 양해각서 초안이었습니다. 이미 준비하고 계신 거였군요. 저는 감탄했어요. 언제부터 준비하신 건가요? 어제 밤부터입니다. 압둘라가 답했어요. 왕세자 전하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라고 하시더군요. 하룻밤 사이에 이런 문서를 만드셨다고요? 저는 놀라며 물었어요. 우리에게는 절실한 문제입니다. 압둘라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매년 여름마다 수십 명이 열사병으로 사망해요. 경제 활동도 마비되고요. 한국 시스템을 도입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배우고 싶으신가요? 저는 궁금했어요. 무더위 쉼터 시스템, 냉방비 지원 정책, 도시 냉방 설계 등 모든 걸 알고 싶습니다. 압둘라가 답했어요. 우리도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하고 싶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교류가 아니었어요.
절망에 빠진 국가가 한국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시와는 연락해 보셨나요? 저는 물었어요. 내일 미팅 약속이 있습니다. 압둘라가 답했어요. 하지만 당신을 먼저 만나고 싶었어요. 실제로 취재해 보신 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제가 본 건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냉방 시스템 같았어요. 시민들이 더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고 있더군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압둘라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사우디 국민들도 그렇게 살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이 시스템 우리도 도입하고 싶습니다. 압둘라의 마지막 말이 강렬했어요. 한국에서 찾은 희망이었던 거죠. 압둘라와의 만남 이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서울시가 사우디에 긴급 기술진을 파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4시간 만에 이런 일이 가능한가? 저는 놀라며 중얼거렸어요. 서울시청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김민수 담당관님 계시나요? 저는 어제 만났던 분을 찾았어요. 맞습니다. 김민수 담당관이 답했어요. 지금 매우 바쁜 상황이에요. 사우디 측에서 긴급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요청인가요? 저는 궁금했어요. 리야드의 시범 냉방 존 구축을 요청했습니다. 김민수 담당관이 설명했어요. 왕세자가 직접 지시했다고 하더군요. 우리 기술진 30명을 오늘 오후에 파견해요. 하루 만에 30명을 보낸다고요? 저는 믿기 어려웠어요. 냉방 시설 전문가, 정책 담당자, 설계사 등 최고 수준의 인력들입니다. 김민수 담당관이 답했어요. 이미 항공편도 예약했어요. 사우디 측 반응은 어떤가요? 저는 물었어요. 매우 적극적입니다. 김민수 담당관이 말했어요. 무제한 예산 지원한다고 하더군요. 왕세자가 직접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때 김민수 담당관이 추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만이 아니에요.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김민수 담당관이 말했어요.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까지 줄을 서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5개국이요? 저는 놀라며 물었어요. 중동 전체가 움직이고 있어요. 김민수 담당관이 답했어요. 어제 BBC 뉴스가 중동 전역에서 화제가 됐거든요. 각국 정부가 긴급 회의를 열었다고 하더군요. 즉시 BBC 본사에 연락했습니다. 편집장님,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중동 5개국이 한국 냉방 시스템 도입을 요청했습니다. 정말인가? 편집장이 놀라며 물었어요. 확실한 거야? 서울시에서 직접 확인받았습니다. 저는 답했어요. 지금 기술진들이 사우디로 출발하고 있어요. 루시, 이건 국제적인 특종이야. 편집장이 흥분했어요. 계속 추적해서 보도해줘. 김포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시 기술진들이 사우디로 출발하는 모습을 취재하기 위해서였어요. 공항에 도착하니 이미 취재진들로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사우디 상황이 어떻게 들리나요? 저는 기술진 팀장에게 물었어요. 심각합니다. 팀장이 답했어요. 리야드 시내 온도가 53도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병원에는 열사병 환자들이 넘쳐나고 있고요. 24시간 안에 시범 냉방 존을 만들 수 있나요? 저는 궁금했어요. 이미 설계는 끝났습니다. 팀장이 자신있게 답했어요. 왕궁 근처 1km 구간에 무더위 쉼터 10개와 미스트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에요. 예산은 얼마나 드는 건가요? 저는 물었어요. 사우디 측에서 100억 원을 즉시 송금했습니다. 팀장이 답했어요. 왕세자가 직접 승인했다고 하더군요. 기술진들이 출발하는 모습을 촬영하며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냉방 기술이 중동을 구원하러 가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리야드 시범 냉방 존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는 뉴스였어요. 사우디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적이 리야드에 상륙했다는 제목의 기사가 눈에 띄었어요. 사진을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하루 만에 완전히 다른 공간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서울시청에 다시 연락했습니다. 김민수 담당관님, 사우디 반응이 어떤가요?
왕세자가 직접 체험해보고 즉시 전국 확산을 지시했어요. 김민수 담당관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추가로 기술진 200명을 더 요청했습니다. 200명이요? 저는 놀라며 물었어요. 사우디 전역에 한국식 냉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해요. 김민수 담당관이 답했어요. 1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될 것 같아요. 그때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쿠웨이트도 오늘 기술진 파견을 요청했어요. 바레인과 카타르는 내일 정식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군요. 한꺼번에 5개국과 계약이 진행되는 건가요? 저는 믿기 어려웠어요. 중동 전체가 한국 모델을 도입하려고 해요. 김민수 담당관이 답했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BBC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루시, 너 때문에 난리가 났어. 전 세계 언론이 한국 냉방 시스템 기사를 쓰고 있어. 정말인가요? 저는 놀라며 물었어요. CNN, 알자지라, NHK 모두 긴급 취재진을 서울로 보냈어. 편집장이 답했어요. 너 하나 때문에 한국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우연히 발견한 한국의 냉방 시스템이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건 단순한 기술 교류가 아니었습니다. 기후재난 시대의 새로운 해답이었어요. 기후 대응의 미래는 여기에 있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성공 사례 이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서울은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되어 있었어요. 세계 각국의 취재진들이 몰려들었고 광화문 광장은 마치 국제 기자회견장 같았습니다. 루시, 오늘 마지막 리포트 준비됐어? 카메라맨이 물었어요. 저는 일주일간의 취재를 마무리하는 종합 리포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저는 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처음 서울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었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기자가 아니라 한국 시스템의 전도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마지막 리포트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BBC 루시 맥스웰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서울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은 단지 시원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이곳은 인류가 기후 재난에 대응하는 새로운 방법을 보여주는 곳이었습니다. 리포트를 위해 준비한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냉방 보급률은 세계 1위였어요. 95% 이상의 가정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런던의 30%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삼성과 LG의 초고 효율 에어컨 기술도 주목할 만합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전력 소비량은 절반으로 줄이면서 냉방 효율은 2배로 높인 기술입니다. 취재 중에 만난 삼성전자 관계자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냉방을 기술이 아니라 생활 필수품으로 봅니다.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표예요. 한국전력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리포트를 이어갔어요. 폭염 기간에도 정전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철저한 수요 예측과 공급 관리 덕분이에요. 한국전력 관계자도 인상적인 말을 했었습니다. 여름철 전력 수요는 예측 가능합니다. 30년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서울시의 권리 중심 복지 시스템입니다. 저는 핵심을 짚었어요. 냉방을 시민의 기본권으로 보고 모든 정책을 설계했습니다. 김민수 담당관이 했던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에어컨은 사치가 아니라 사회 안전망입니다. 시민들이 더위 때문에 생명을 잃어서는 안 되니까요. 무더위 쉼터 1200개, 24시간 무료 운영, 냉방비 지원 정책까지. 저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어요. 이 모든 것이 시민을 위한 배려에서 나온 것입니다. 리포트를 마무리하며 개인적인 감회를 털어놨습니다. 일주일 전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같은 지구에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철학의 승리입니다. 카메라를 끄고 나서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여전히 35도의 무더위였지만 시민들은 편안해 보였어요. 아이들이 분수에서 뛰어놀고 어른들은 그늘에서 여유롭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답이야.
저는 중얼거렸어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게 정답이었어. 그때 압둘라가 나타났습니다. 루시, 안녕하세요. 사우디에서 돌아왔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궁금했어요. 기적 같았습니다. 압둘라가 감격해서 말했어요. 리야드 시민들이 처음으로 여름에 웃고 있어요. 한국 기술진들 덕분입니다. 확산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는 물었어요. 왕세자께서 전국 확산을 지시하셨습니다. 압둘라가 답했어요. 5년 내에 사우디 전역에 한국식 냉방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른 중동 국가들도 마찬가지인가요? 저는 관심이 있었어요. 모두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압둘라가 말했어요.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시범 사업을 시작했고 쿠웨이트와 바레인도 곧 따라할 예정입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단순한 취재차 온 서울에서 역사적인 변화의 시작을 목격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가장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이 국민을 위한 배려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제 저는 한국 시스템의 전도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짐을 정리하며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고 있었어요. 처음 런던에서 출발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장관이었어요. 수천 개의 건물들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건물에서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을 텐데 정전 하나 없이 안정적으로 전력이 공급되고 있었죠. 이 도시 전체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구나. 저는 중얼거렸어요. 런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핸드폰에 BBC 본사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루시, 너 리포트 때문에 난리야. 전 세계가 한국 얘기하고 있어. 정말 그랬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제가 보낸 리포트들이 전 세계를 강타했어요. CNN에서는 한국의 냉방 혁명이라는 특집을 방송했고 뉴욕타임스는 서울, 기후재난의 해답을 제시하다라는 기사를 일면에 실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각국 정부의 반응이었어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이 한국의 기술진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 뉴욕시는 아예 서울시와 자매 결연을 체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저는 마지막 리포트에서 강조했던 말을 되새겼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적 해법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철학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 김민수 담당관과 마지막 만남을 가졌습니다. 담당관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시스템을 알게 되었어요.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김민수 담당관이 답했어요. 루시 기자님 덕분에 한국의 정책이 세계적으로 알려졌거든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궁금했어요. 전 세계 50개 도시에서 기술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김민수 담당관이 말했어요. 서울시가 글로벌 냉방 허브가 될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저는 감탄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김민수 담당관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냥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정책인데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되다니. 공항에서 마지막 리포트를 녹화했습니다. 한국은 인류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기후재난 시대에도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냉방은 사치가 아니라 기본권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을 전했어요. 한국이 증명한 것은 기술과 정책, 그리고 사람을 향한 배려가 만나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BBC 본사에 중요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편집장님, 저 한국에서 더 취재하고 싶어요. 장기 체류 승인해 주시면 안 될까요?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루시, 이미 승인했어. 한국 특파원으로 임명한다. 계속 현지에서 취재해줘. 그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국에서 더 오래 머물면서 이 놀라운 시스템을 깊이 있게 취재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거대한 도시가 질서정연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모든 건물, 모든 시설이 사람을 위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정답이야. 저는 다시 한번 중얼거렸어요.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미 다음 취재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겨울철 난방 시스템은 어떨까요? 봄철 미세먼지 대응은? 한국에는 아직 발굴되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았어요. 냉방 복지 선진국 대한민국. 제가 만든 이 표현이 이제 전 세계 언론에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인류의 미래를 제시하는 선진국이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야말로 기후재난 시대 인류의 목적지라는 것을 말이에요. 서울의 야경이 조용히 반짝이고 있습니다. 모든 건물이 켜진 불빛 속에 국민을 지키려는 의지를 담고 있었고, 한 나라 전체가 폭염이라는 재난을 이겨내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기자 루시 맥스웰은 말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시원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는 국민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선진국이란 걸 저는 이제 압니다. 그날 밤 그녀는 BBC 본사의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상 제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서울, 인류가 가야 할 방향.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전 세계 폭염 속에서도 국민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나라. 대한민국, 여러분이 만들어낸 그 나라 덕분에 세상은 한 발 더 따뜻해집니다. 오늘도 자부심 가득한 하루 보내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